38장 우리는 같은 일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건 제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자질도 우리를 완전히 전반적으로 포괄하지는 않는다. 뭐 이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영어는 좀 비슷합니다. 그 첫 줄에 보면 안티고누스가 자기에게 대항해 싸우다 막 죽임을 당한 숙적 피루스 왕의 머리를 바쳤다고 아들에게 지독하게 역증을 했다. 이게 반대 싸웠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카이사르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바치자 카이사르는 고약하고 불쾌한 광경을 본 듯이 선을 돌렸다고 역사책들은 말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17조 중간에 약간 밑에 부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갖가지 감정으로 동요하는지 고려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너 줄 밑에 다양한 증서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주도권을 쥐고 우리 마음에 머무는 하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지만 그 하나의 우수에도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 마음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에 때때로 가장 약한 증서가 다시 자리를 점하고 갑작스레 불거져 나오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얘가 또 나오죠. 다음 페이지 418조 아무리 원해서 떠나는 여행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 헤어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혼할 수 없다. 참 얘가 잘 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밑에 결코 살려두고 싶지 않았던 자의 죽음을 슬퍼한다 해서 이상할 것 없다. 참. 그 다음 페이지에 네로가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419쪽 보면 8번째 줄점 있죠. 네로는 어머니를 익사시키려 보내면서도 자기가 엄마하고 헤어질 때는 작베린서의 마음이 흔들리는 참담함과 연민을 느꼈다. 이게 인간의 그 정념이 불완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줄에 태양이 너무나 빽빽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광선을 연달아 쏘기 때문에 광선들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네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요즘 같으면 심리학자들이 다중인격자 또는 정신병력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가 아니고 순간순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다중인격자로서의 그런 감정 표출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 지금. 그 병이든 뭐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 있죠. 있지. 이 정도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 맞지. 그게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그 감정이 그게 반드시 하나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죽여야 되겠다는 거. 그 연민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정사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하라고 칼을 던졌는데 안 한다니까 뒤줄을 가져버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뒤줄은 이게 버퍼가 있잖아. 죽일 때까지 며칠 8일 만에 죽었는가 7일 만에 죽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못을 쳤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은 안 죽었을 거야 타이밍을 딱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뒤에 나중에 그 영조가 자기 새손이죠 정조한테 얘기할 때 니네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단정에 희생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 노론이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사도세자는 좀 다른 쪽 파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압하기 위해 사도세자를 죽였다는 얘기고 나경은인가 그 고변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살짝 갔다 온 거 그거 그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놓쳤을 것 같아요.
살리는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예, 가감 못 하니까 이제. 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가 뭐 이렇게 했으면 핑계로 이렇게 뭐 탁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한 병이라도 탁 튀면.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 살인을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쵸. 사도세자가 어대증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참.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익숙하시됐나? 아니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살려두기가 이제 왜 죄를 결국은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추청을 한 사람은 사도세자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하에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왔으면 그 핑계로 살려줄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입을 다 다물고 입을 다물고 서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실권을 장악했던 거는 사도세자의 반대쪽이었으니까. 잘 됐다고 입을 닫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 근데 설마 죽겠나? 야 잔인해 그런 거 보면. 근데 나는 그 심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심리가 참. 근데 뭐 그런 심리 있어요. 그죠? 부자간의 경쟁 심리 있고 또 영조 입장에서 이게 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정사를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살려야 된 이게 왜 그 주도권을 이제 살려야 된다는 거 신하한테 안 올리고 확장해서 보면은 제우스가 테티스를 좋아했는데 테티스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놈과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보다 능력이 좋다니 도저히 이거 신하고는 결혼 못 시키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포세이돈하고 시키면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하고 결혼시키다 이런 이야기지 뭐 그래가지고 사도세자가 조금 이제 뭐 영리하거나 좀 온순했거나 조금 그러면 그렇죠. 좀 달랄 수 있는데 기질상으로 그게 안 되는 너무 거예요. 너무 그렇게 너무 이게 이제 사도세자가 어렸을 적에 엄마의 정도 못 받았고 아버지의 정도 못 받았기 크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떼든 그러고 아버지가 워낙 종구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대리 청정을 시키면서 교육에 이제 그게 너무 엄격하게 왕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 심리에는 아주 아버지를 뭐라는 적대시할 수 있는 요소. 그렇지 그런 관계로 항상 되고. 근데 그게 좀 안 된 말로 제가 이제 전주이시잖아요. 전주이시 우리 형제들도 보면 이 돼지 엇발나듯이 딱 자기 고집을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딱 독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스타일이 다 그래 우리 시들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사도세자도 이제 뭐 술을 먹었나 하니까 안 먹어놓고 그렇지. 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청소년기 딱 아버지가 워낙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그 술은 정정하면서 대리 습정을 좀 시켰는데 이러면 이랬다 뭐라 하고 저러면 저랬다 뭐라 하고 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쫑꾸를 주니까 좀 성격이 좀 어긋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해경궁 홍씨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이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 한종록에 보면은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교육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자식한테 한 교육을 그러니까 그 손자한테 한 교육을 아들한테 했으면 그렇겠죠. 달랐다고 조금 그러니까 안아주기도 방식이, 하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왜 엄격한 그 교육을 그러니까 때문에 영조의 컴플렉스가 네.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자기 엄마가 미천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음의 조각들을 각양각색으로 그러나 눈치챌 수 없게 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거 보면은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 자연이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건 순식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빠르지는 못하다. 참 표현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어지는 생각과 느낌들을 가지고 마지막 줄입니다. 연관된 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드는 잘못이다. 그렇죠.
그 마지막 예를 들면서 티몰레온이 자기 형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그를 내버려 두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한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혹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의 그 어떤 불확실성을, 정념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정념에 얽매이는 인간의 그 이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9장에 보면은 홀로 있음에 관하여, 요새 보면 노인 늙으면 홀로 있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첫 줄에 홀로 가는 삶과 활동적인 삶을 지루하게 비교하는 것은 이제 제쳐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 비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고대 그리스 7대 해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인간은 대부분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뭐 얘기하지 그런 건지 대부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명 중 인간 중 단 한 사람도 선한 이가 없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선한 사람은 드물다. 고작해야 태배의 성문수만큼, 성문이 태배 몇 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 몇 개 있었죠 그때. 비옥한 날강의 여기수만큼. 그래서 군중 속의 감염은 매우 위험하다. 사악한 인간들을 모박하거나 정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도, 그것은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저들의 수가 많으니 닮을 위험이 있고 우리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특히 홀로 있는 거는 은퇴하고 난 뒤 그 얘기 홀로 있는 그 같은데요. 세상의 일을 벗어나서 여기 보면은 424쪽에 두 번째 줄에 홀로 있기를 선택하리라. 여전히 타인의 악덕과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 충분히 악덕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 인간만큼 상종하기 힘든 존재도 상종하기 쉬운 존재도 없다. 전자는 악덕에 의해, 아까 인간이 악한 사람,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부자는 본성에 의해. 이게 아마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종하기 쉽다고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 시작되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 홀로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즉 더 한가롭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호라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5번째 줄쯤에 근심을 떨치는 것은 이성과 지혜이지 트인 바다를 내다보는 별장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진짜 니츠가 바뀌었다고 했어.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혜라는 얘기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야망과 탐욕, 우유부단함과 두려움, 세격이 우리를 놔주질 않는다. 이게 내가 기사를 따라 얻은 근심이 말 궁둥이에 오른다고 그랬고, 여행을 다녀왔어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줄에 그 사람 자기를 치고 다녀온 모양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426쪽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 내면에 깃든 얼싸절싸 어울리려 드는 성향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를 격리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매듭을 푼 개가 달아나고 있지만 목에 길게 남은 사슬은 여전히 덜그럭거리네. 참 비유가 괜찮은 표현이죠. 우리도 남은 사슬을 끌고 다닌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두고 온 것을 향해 시선을 돌리니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투쟁과 위험을 소득 없이 겪게 될 것인가. 정념에 끝없이 휘둘리는 인간은 얼마나 많은 근심,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시달리나. 정념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만과 방탕, 뻔뻔함은 얼마나 많은 재난을 가져오랴. 사치와 게으름은 또 얼마나
여기 루크레티우스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몽테뉴는 우리 병은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영혼은 그 자신에게서 도망칠 일 없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데려와 자신 안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홀로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더 편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 428쪽 마지막 줄에 우리 행복이 그것에 달려 있다는 듯 거기에 너무 집착할 일이 아니다. 온전히 우리 것이고 온전히 자유로운 골방 하나를 자신에게 따로 마련해 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어떤 접촉도 소통도 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을 가졌다. 우리 마음은 자기 앞부터 할 수 있다. 자기 앞부터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상대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받아들이고 내줄 것이 있으니 홀로 있게 되면 지루한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는 말자. 홀로 있는 가운데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하나의 세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짜주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째 줄쯤에 건강과 휴식과 삶 전체를 기꺼이 내주고라도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정작 이런 것은 명예와 영광이죠. 명예와 영광이죠.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것 중 가장 맹탕인데다가 쓰잘데기 없는 가짜주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다음 페이지에 우리를 다른 일에 매이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저 악착 같은 덫, 명예와 영광이겠죠. 덫에서 우리를 풀어주자. 그 다음 중간쯤에 우정의 봉사, 동료로서의 봉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고 귀찮으며 짐만 되는 이 쇠락의 길에서 자기 자신에게 마저 귀찮고 쓸모없는 짐이 되지는 않도록 하라. 자신을 추워주고 쓰다듬어 주며 특히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양심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청년은 스스로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하고 장년은 좋은 행실을 훈련을 해야 하며 노년은 민간일이건 군사일이건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 어떤 직책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노년은 물러나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33쪽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왕성한 자보다 더 잘할 리 없고 이성적 자유의 효과가 습관의 결과에 미치지 못할 리도 없다. 이성적으로 사유하라는 얘기죠. 이성적 사유의 효과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35쪽에 보면은 이러면 앞에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태만함 사이에 적절한 중용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중간에 보면 그 434쪽에 있죠. 10번째 줄쯤에 은퇴 생활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일은 힘이 들지도 지루하지도 않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취향, 예를 들어서 기르소대왕처럼 정은무 가꾸기라든지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적절한 일과 태만함 사이에 있는 중용의 자리, 너무 또 악착같이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중용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사후의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번째 줄인가에 436쪽에
사후의 행복한 영생이라는 유일한 목표에는 우리가 지상의 삶에 깃든 안락과 쾌락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당연히 있다. 이런 거죠. 이 말은 행복한 영생이 있으면 지금 삶에 대한 안락을 포기할 만큼 해도 된다는 얘기고,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해인들은 욕망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거듭 가르친다. 욕망하죠. 그리고 완전한 진짜 쾌락과 더 많은 고통이 뒤섞인 잡동사니 쾌락을 식별하라고 일러준다. 이집트인들이 필라스테스라고 불리는 강도들처럼 대부분의 쾌락은 우리를 목졸라 죽이기에 우리를 어르고 안아준다는 것이 해인들의 말이다.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 다음 페이지. 지기에 앞서 두통이 온다면 우리가 가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쾌락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앞서 걸어오면서 자기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쾌락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잡동사니 쾌락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닌 최상의 것인 쾌활함과 건강, 이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건강을 잃을 정도로 책을 읽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그 공감. 책을 덮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삶의 방식에 질리고 식상하여 엉가려하는 사람 역시 자기 생활의 이성의 규율에 맞게 하고 숙고와 성찰을 통해 삶의 명령을 내리고 정돈해야 할 것이다. 어떤 얼굴을 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노고와 작별하고 육체와 정신의 평온을 내치는 정념을 모두 멀리하며 정념을 잘 컨트롤 잘해야 된다. 자신의 기질에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38쪽.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서 홀로 지내는 데 대한 얘기들이죠. 얼마 전부터 나이 때문에 438쪽 438쪽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내 입맛에 맞았던 재미는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인생의 이 시절에 더 어울릴 법한 아직 남아있는 재미들을 맛보는 욕구를 훈련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중이다. 그 다음에 삶의 기쁨을 붙들자. 살아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은거와 가장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면 이것은 야심이다. 은거와 야심. 그 다음에 야심에는 또 영광이 관련되겠죠. 은거는 휴식이겠죠. 영광과 휴식은 한 지붕 밑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은거와 야심. 은거를 하려면 야심을 버려야 되고 휴식하면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에피쿠로스가 이도메데우스에게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까지 헤엄침에 둥둥 떠서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항구로 돌아오게 자네 삶의 나머지를 빛에 바쳐서 이제는 그늘에 바치게 이름과 영광에 대한 가시를 모두 버리려는 겁니다. 지난 행적의 광희가 은신처까지 자네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일세. 다른 쾌락과 마찬가지로 남들이 지켜주는 데서 오는 쾌락도 버리게. 학식과 역량은 이게 도움됩니다. 그걸 걱정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거기 보면은 자네와 자네 벗 한 사람으로 서로에게 혹은 자네와 마주한 자네 자신으로도 무대는 충분할 것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네에게 그저 한 사람이게 하고 한 사람이 자네에게 모든 사람이 되게 하게나. 요새 나오는 그 자기 이런 위안서라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의와 은둔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열한 야심일세. 영광을 버리라는 얘기고 자기 우리 입구에서 발자취를 지우는 짐승처럼 처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자네 내면으로 물러서게나 그러나 우선은 자네를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네. 자네 스스로를 다스린 줄 모르면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참 표현들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게 될 때까지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카토와 포키온
아리스티데스 이 사람들은 이제 정직한 사람, 엄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카토, 포키온 이런 사람들 어울리게. 그들은 자네 자신에게 만족하고 다섯 번째 줄입니다. 무엇이든 스스로에게서만 빌려오는 기류에 머물게 해줄 것이다. 그 안에서는 영원히 스스로 즐거울 수 있을 걸세. 제대로 이해할수록 더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을 자네가 이해하게 되어 목숨도 이름도 더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류에 머물도록 해줄 것이다. 진실을 하고 꿈이 없는 철학이 들려주는 충분한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홀로 있음에 대한 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조언을 주는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위안서나 자기 개발서 이런 데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